4년간 당뇨약을 복용해도 혈당이 조절되지 않던 김영희 할머니가 올바른 견과류와 요거트 섭취로 3개월 만에 혈당이 정상화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방금 사례는 실제 저희 병원 환자이신 67세 김영애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경력의 내분비내과 전문의입니다. 20년 동안 정말 수많은 당뇨 환자분들을 만나왔는데요. 처음에는 저도 일반적인 약물 치료나 인슐린 주사, 식이요법만 강조했었어요. 물론 이런 치료들도 분명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효과가 일시적이고 비용 부담도 크고 무엇보다 노인분들께는 부작용이 걱정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몇 년 전부터 좀 더 근본적이고 자연스러운 방법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놀라운 것들을 발견하게 되었죠. 처음에 사례로 말씀드린 김영희 어르신 기억하시죠? 사실 김 어르신은 처음에 당뇨라는 진단을 받기까지 2년이나 걸렸어요. 왜냐하면 노인분들의 당뇨는 젊은 사람들과 증상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일반적으로 알려진 당뇨, 다식, 다음 이런 전형적인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대신 정말 애매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김 어르신도 처음에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셨대요. 계속 피로하고 무기력하시고 갑자기 식욕이 이상해지시더라고요. 어떤 날은 너무 배가 고프고 어떤 날은 전혀 드시고 싶지 않으시고요. 그리고 피부가 자꾸 가려우시고 작은 상처도 잘 낫지 않으시더라고요. 손발이 저리고 감각이 둔해지시고 시력도 갑자기 나빠지셨어요. 특히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고 이가 흔들리시더라고요. 소화도 잘 안 되시고 변비도 심해지시고요. 감기나 요로 감염 같은 것도 자주 걸리시고 기억력도 떨어지시고 우울해지셨대요. 이런 증상들은 정말 흔한 노인성 변화로 오해받기 쉬워요. 실제로 노인분들의 20% 이상은 아무런 증상이 없이 지내시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인 혈당 검사가 정말 중요해요. 김 어르신도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발견되신 케이스였거든요. 당시 혈당이 무려 250까지 올라가 있었어요. 이미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죠. 저는 김 어르신께 오늘 알려드릴 그 특별한 방법을 소개해드렸어요. 처음에는 선생님 그런 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반신반의 하셨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3개월 만에 4년간 고생했던 혈당이 눈에 띄게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견과류예요. 선생님, 견과류가 당뇨에 좋다고요? 라고 놀라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최근 연구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아침에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를 섞어 먹으면 식후 혈당 급상승이 20에서 30%나 완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거든요. 견과류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불포화 지방산과 식이섬유예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고 혈당 조절을 도와주는 거죠. 마치 혈당의 파수꾼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인 당뇨약들은 일시적으로 혈당만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약이어도 근본적인 인슐린 기능을 회복시키지 못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데 견과류의 불포화 지방산은 이런 한계를 극복해주는 거예요. 더욱 놀라운 건 견과류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라 그 자체로도 몸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거예요. 견과류를 섭취하면 혈관이 건강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좋아져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췌장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이 더 잘 공급되고 인슐린 분비도 원활해지거든요. 그리고 견과류에는 마그네슘과 비타민 E도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세포 손상을 막고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고요. 특히 호두와 아몬드는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낮추는 데도 탁월해요. 당뇨와 고지혈증을 동시에 앓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죠. 자, 그럼 견과류와 함께할 두 번째 재료를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요거트예요. 요거트를 단순한 간식으로만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해예요. 요거트는 천연 당뇨 관리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요거트가 당뇨에 좋은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요거트에는 프로바이오틱스가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그런데 이 유익균들이 그냥 장 건강만 좋게 할 뿐만 아니라
혈당 조절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거든요. 우리 장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물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거트의 유익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서 당 흡수를 천천히 하게 만들고 혈당 급상승을 막아주거든요. 두 번째로 요거트에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칼슘은 인슐린 분비를 돕고 단백질은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서 과식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로 요거트에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어요. 이 성분이 당 대사를 원활하게 하고 신경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거트를 꾸준히 먹으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특히 저지방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를 선택하시면 더욱 좋아요. 첨가당이 들어간 딸기맛, 바나나맛 이런 요거트들은 오히려 혈당을 올릴 수 있으니 피하셔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어요. 많은 어르신들이 치아가 약해서 견과류를 씹기 어려워하시거든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치아가 약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준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방법은 견과류를 곱게 다지거나 믹서기로 분쇄하는 거예요. 잘게 부수면 씹는 부담이 적고 소화도 훨씬 잘 됩니다. 두 번째는 아몬드나 호두 슬라이스 제품을 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얇게 썬 형태로 판매되는 제품들이 있으니 이런 걸 선택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견과류를 살짝 볶거나 구워서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약한 불에서 살짝만 조리하시면 조직이 부드러워져서 치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요. 네 번째는 분쇄한 견과류를 플레인 요거트에 넣어서 함께 드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삼키기도 쉽고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다섯 번째는 견과류 페이스트를 활용하는 거예요. 땅콩 버터 같은 건데 반드시 설탕이나 첨가물이 없는 100% 견과류 페이스트를 선택하세요. 마지막으로 견과류로 만든 두유나 아몬드유 같은 건강 음료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다만 견과류 가공 제품도 알레르기 위험이 있으니 처음 드실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서 이상 반응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하실 그 순간이 왔어요. 어떻게 조합해서 먹는지, 정확한 양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수백 명의 환자분들과 함께 찾아낸 완벽한 황금 조합을 지금 공개해 드릴게요. 오늘 필요한 식품은 딱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견과류입니다. 호두, 아몬드, 캐슈넛, 땅콩 등 무염, 무가당 제품으로 선택하시고 하루 권장량은 정확히 열알 내외 약 15에서 20g입니다. 두 번째는 저지방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나 그릭 요거트예요. 하루 100에서 15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세 번째는 블루베리나 으깬 고구마 같은 저당도 식품들이에요. 블루베리는 항산화물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 상승을 막고 인지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돼요. 으깬 고구마는 가바와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서 혈당 안정과 치매 예방에 효과가 있어요. 구체적인 조합은 이렇습니다. 저지방 그릭 요거트 100에서 150g에 분쇄한 견과류 반 스푼에서 한 스푼, 그리고 블루베리 같은 저당도 과일을 소량 넣어주세요. 간식이나 아침 식사로 드실 때는 으깬 고구마 소량과 플레인 요거트, 견과류, 블루베리를 함께 드시면 맛과 영양이 완벽하게 균형을 이뤄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비밀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섭취 시간이에요. 아침에 이 조합을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거든요. 아침은 밤사이 공복 상태로 혈당이 비교적 낮은 상태예요. 이때 혈당 지수가 높은 음식을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견과류와 요거트는 혈당을 완만하게 올리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거든요. 실제 연구 결과로도 아침에 견과류와 요거트를 함께 드시면 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이 낮아지고 혈당 스파이크 위험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되었어요. 아침 식사 중이나 식사 직후에 견과류와 플레인 요거트를 포함시키면 4시간 이상 안정적으로 혈당이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특히 무가당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를 섞어 드시면 식후 혈당 급상승이 20에서 30% 정도 완화되는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어요. 특히 당뇨약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꼭 들어주세요. 견과류와 요거트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급격한 혈당 스파이크는 줄여주지만 저혈당 위험 자체를 높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하지만 당뇨약 복용 시에는 식사량과 시간, 약 복용량에 따라 저혈당 위험이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혈당 강화제인 인슐린이나 설폰효소제, 메글리티나이드 등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저혈당 주의가 더욱 필요해요. 견과류와 요거트를 추가로 드시는 만큼 전체 식사의 탄수화물과 칼로리 균형을 잘 맞춰야 해요. 만약 저혈당 증상이 의심되면 즉시 당분이 포함된 음식을 드셔야 하는데, 요거트와 견과류는 저혈당의 긴급한 대응에는 적합하지 않아요. 따라서 아침 식사에 요거트와 견과류를 드실 때는 당뇨약 복용 시간과 혈당 상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해 갑작스러운 저혈당이나 불편함이 있을 경우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해서 약물 조절과 식사 계획을 조정하시는 게 안전해요. 이제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말씀드린 67세 김영애 어르신의 상세한 변화 과정인데요. 김영애 어르신은 치아가 많이 약해져서 견과류를 씹기 어려워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아몬드와 호두를 믹서기로 곱게 갈아서 플레인 요거트에 섞어 드시도록 했어요. 여기에 으깬 고구마 한 스푼과 블루베리 몇 개를 추가해서 매일 아침 식사로 드시게 했죠. 처음 한 달에는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꾸준히 계속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2개월째부터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먼저 피로감이 줄어들기 시작했고 식욕도 안정되셨대요. 피부 가려움도 많이 좋아지시고 손발 저림도 개선되기 시작했어요. 3개월 후에 병원에 오셨을 때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공복 혈당이 250에서 130까지 떨어져 있었거든요. 식후 혈당도 350을 넘나들던 것이 200 이하로 안정되어 있었어요. 당화 혈색소는 9.8%에서 7.2%까지 개선되었고 잇몸 출혈도 거의 멈췄어요. 6개월 후에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당화 혈색소가 6.5%까지 개선되어서 거의 정상 수준에 가까워졌거든요. 시력도 좋아지시고 소화불량과 변비도 해결되셨어요. 기억력도 많이 좋아지셔서 우울감도 사라지셨대요. 선생님, 4년 동안 못 고쳤던 게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해결되다니 믿어지지 않아요. 어르신의 환한 미소를 보면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도 어르신은 꾸준히 이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면서 주변 분들께도 열심히 알려주고 계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뇨 때문에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었다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알려드린 견과류와 요거트 올바른 섭취법은 단순히 혈당만 조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약에만 의존하던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스럽게 건강을 되찾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죠. 혹시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당뇨는 하루아침에 생긴 병이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해보셔야 해요. 그리고 혈당 변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조금 불안정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건 몸이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 정상적인 과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계속 진행하세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한 혈당을 되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해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정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실용적이고 효과적인 건강관리법들을 앞으로도 계속 공유해드릴 예정이에요. 혹시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옆에 있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당뇨로 고생하고 계신 주변 분들께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희망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당뇨 관리에 대한 다른 궁금한 점이나 알고 싶은 주제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내분비내과 전문의였습니다. 건강하고 안정적인 혈당으로 더욱 활기찬 하루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